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3년) 한 해도 순식간에 떠나버릴 11월 28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메리엄 웹스터는 어센틱, 진짜, 진정성을 2023년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0시 애틀란타에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자문이었고 부인인 로잘린 카스터 여사 추도식이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전현직 대통령 부부들이 참석하는데 정치인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99세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아내의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억만장자 코크 브라더스가 설립한 공화당 정치 조직 코크 네트워크가 트럼프를 버릴 때라는 선언을 하고 1년 만에 니키 헤일리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돈 많은 슈퍼팩의 지원은 헤일리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올해 사이버 먼데이 판매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의 탄성을 보여줍니다. 내년 경기 전망은 중반부터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입니다.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 쉬인이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게 증권계에서는 빅 뉴스입니다. 쉬인은 포레버 21과도 팀업을 했던 회사로 디자인이 다양하고 값이 싸서 아주 인기 있는 패스트 패션 회사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목요일 션 해니티의 사회로 토론하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그 대타격인 그런 성격에서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헤드라인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빠뜨렸네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써보려고 했다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뉴스는 제가 두 번째 섹션에서 전해드리겠고요. 이제 11월 28일이고 어찌어찌하면 이번 주말에 이제 12월의 첫 번째 날을 맞게 되는데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은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도 나오고 선거 전망 그리고 뭐 누가 주목받을 사람인가 등등 한 해도 돌아보고 새해를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세계의 단어를 담고 있는 사전이 있죠. 요즘 인터넷으로 사전을 거의 검색하시기 때문에 종이 그 얇고 그냥 다 어쩌면 그렇게 손이 베이기도 하죠. 가끔씩. 그런데도 그렇게 생명력이 있었던 그 종이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있는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미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전인데 올해의 단어로 진짜, 진정성, authentic을 올해의 단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짓도 아니고 모방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것만의 정말 진짜 있잖아요. 뜻으로 따지면 진정성도 되고 그런 것을 어쩌면 개인의 개성이라든가 정신 뭐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원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진짜 진정성을 정의하기가 모호하고 어려워졌죠. 아주 논쟁입니다. 경계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아주 그 애매하기 때문에 점점 이거 더군다나 또 인공지능 그 artificial intelligence가 나오고 난 뒤에는 이미지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아니면 목소리도 어머 정말 진짜 같아 하는데 진짜가 아닌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그 단어 진짜라는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더 사실은 미국에서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경계가 모호했던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체라는 alternative라는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면서였는데 그 뒤는 이제 인공지능이 확 덮어버렸고요. 그래서 이 진짜, 진정성, authentic이라는 단어와 함께 deepfake라는 것은 deep은 깊고 fake는 가짜잖아요. 정말 깊은 가짜, 진짜 같은 가짜 이것도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아마 내년 대선에서는 캠페인에서 이미 시작이 됐는데 뭐 사람들 후보들의 음성만 따서 가짜로 막 조작을 해서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딥페이크라는 것도 굉장히 추세가 넓고 깊었던 그런 단어고요. 사진이라든가 비디오뿐만으로도 아니고, 그리고 올해는 이 메리엄 웹스터 그 사전 측에서는 단어 온라인 검색량이 뭐 당연히 상당히 증가했고요. 인공지능 아니면 뭐 유명인의 문화, 그 셀러브리티 무슨 뭐 컬처 같은 거라든가 또 그 아이덴티티, 소셜 미디어, 뭐 정체성, 소셜 미디어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진정성과 함께 그 사람들이 트위터를 소통의 장으로 많이 쓰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툭 던져보고 저런 말도 툭 던져보고 진정성 없는 말도 많이 던진다 해서 일론 머스크와 X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답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누군가가 그 X에 올렸더니 그래 그 말이 사실이야 했다가 어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데미지 컨트롤을 하고 온 거잖아요. X 일론 머스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개 케이스에서 연방 91개 혐의로 기소되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이 인다이트라는 기소되다라는 보통 이제 charge라고도 하죠. 기소되다라는 인다이트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찾았답니다. 또 올해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은 단어 가운데 5월 달에 찰스 3세 왕이 이제 대관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관식 코로네이션이라는 단어도 그 당시에 5월 달에 무척 많이 검색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상향이 유토피아잖아요. 그 유토피아의 다이스토피안이라는 반이상향 이런 단어들도 사람들이 많이 찾았답니다. 그래서 올해의 단어 진정성, 어센틱. 지난해가 2022년도의 단어는 그 가스라이팅. 사람들을 막 사실이 아닌데도 막 조정을 해서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본인이 원하는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하는요. 뭐 세뇌라고도 볼 수 있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지난해에 굉장히 지난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나요? 그 가스라이팅 한다. 그런데 그런 것도 싫고 진정한 진짜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 유튜브에서요. Sing Again 3를 봤는데 그걸 쭉 본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걸 봤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임재범이라는 그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그 가수가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어느 사람에겐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가수를 한다고 제작자가 이런 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런 걸 하는 걸 좋겠습니다. 해서 자기의 색깔을 버리고 진짜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맞춰왔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색깔을 찾아서 노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진짜 진정성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생각이 났고 2023년도 아마 여러분과 제가 모두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얀 거짓말도 했고 그리고 완전한 거짓말도 했고 어떤 부분은 남이 이해해주지 않았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정말로 진짜 어센틱 진정성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즐거운 일들을 생각이 나면은 즐기시면서 이제 한 달 남은 2023년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애틀란타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의 한 교회인데요. 에모리 대학교에 있는 글렌 메모리얼 연합감리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쭉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지난주에 96세로 또 몇 개월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고요. 로살린 카터 여사가 숨졌죠. 사망하고 나서 지금 추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촐하게 내일 장례식은 뭐 가족장으로 치르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추도식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당연히 초대받은 사람들만 가는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96세였고 남편인 지미 카러는 2월 달부터 호스피스에서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는데 99세입니다. 99세의 남편. 그리고 두 사람은
77년을 부부로 살아서 미국 대통령 부부 가운데서 가장 길게 서로 부부 생활을 했고 그냥 부부로 퍼스트 레이디 뭐 교육이라든가 뭐 군인 가족 뭐 장애인 대체적으로 이제 퍼스트 레이디들이 그런 일들에 약간의 그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했지만 이 로살린 카터 여사는 남편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단히 심각한 자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남편이 대통령이었었을 때부터도 정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아마 지금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본인이 간병인으로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로살린 카터 여사가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로살린 카터 여사의 추도식이 이제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 처음으로 그 의회 같은 데서 증언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만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해서 뭐 당연히 뭐 백악관에도 지금 조기가 개양돼 있고요.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인 로살린 카터 여사의 초상화도 백악관에 걸려 있는데 그 초상화에도 이렇게 애도의 휘장 같은 것이 쳐 있더군요. 당연하겠죠. 초대받은 사람들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들은 전부 초대받았는데 전현직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함께 가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도 함께 가고 힐러리 클린턴도 퍼스트 레이디이기도 했고 국무장관이기도 했고 그리고 미셸 오바마 여사도 가고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도 갑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굉장히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주지사를 하고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설 때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조지아주 밖에서 중요한 인물로서 저 이 사람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지합니다라고 나섰던 사람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젊은 조 바이든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쭉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내서 뭐 캠페인 할 때도 조지아주에 방문하면 두 분을 찾아가고 했었잖아요. 바이든 부부가.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지금 이 추도식에 참석을 한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초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올해의 단어로 진짜, 진정성, 어센틱이라는 단어가 선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의 추도식이 정말 진정성 있게 본인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대로 평소에 나중에 대통령 부부를 떠나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꼭 오라고 하고 그건 뭐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가장 좋아했었던 찬송가를 연주한다고 하는데 어느 찬송가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또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오스본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컨트리 가수 브룩스와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또 트리샤 이어우드 같은 가수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향인 그 플레인즈에 안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나요? 뉴스인데요. 실제적인 현실 뉴스를 말씀드리면 누가 정말 진정성 있게 미국을 앞으로 4년 동안 잘 이끌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그런 그 민주당의 그 정치행동위원회 슈퍼팩이죠. 그 미국인의 번영 행동을 위한 미국인이라는 그런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요. 코크 브라더스의 찰스 코크가 동생은 숨졌잖아요. 몇 년 전에 데이비드 코크는 뭐 미국에서 가장 뭐 큰 부자이기도 하고 블룸버그는 이 그 지금 찰스 코크를 한 20번째 정도 부자로 보고 있거든요. 개인 자산이 6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소매업의 거물 뭐 오일 같은 데도 관여하고 이 코크 브라더스가 만든 미국인 번영 행동이라는 정치행동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1년 만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로 오늘 공식 지지했습니다. 미국 정치가 후져지고 있다. 더 나은 후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단체가
뭐 7,500만 달러 정도 기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50개 주에 전부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니키 헤일리가 받을 수 있는 돈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예비선거에서 큰 힘을 얻은 것은 분명한데 올해 이 정치행동위원회는 트럼프와 바이든은 내려갈 것이다. 결국은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는 미국이 너무 후져진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아니니까 니키 헤일리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건 저희가 전에는 예비선거에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떨어뜨려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지지한다. 이러한 뜻도 발표를 했고요. 니키 헤일리가 온건한 유권자에게 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건 이제 본선을 겨냥하고 하는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 바이든을 니키 헤일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여론조사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광고는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비밀병기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니키 헤일리에게는 이게 큰 힘이 되고 그러면 론 디센티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그에게는 뭐 더군다나 좀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에 결코 좋지 않다. 뭐 미국에 결코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의미로나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다 내년의 선거에도 역시 진짜로 진짜 정치인이 누구고 진짜 미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 어센틱한 후보를 뽑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될 시점입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첫 번째 예비선거가 지금 50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진정성, 진짜, authentic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앞에 아껴두느라고 잘해보려고 적지 않았던 두 개의 헤드라인이 포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거 하나 카피 페이스트 해두고요. 다음 순서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그 아랍계에도 어떤 그 할러데이가 있잖아요. 그 할러데이인데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 가자에서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아 오지 말아라. 서안이긴 하지만 떨어져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서안에서도 이스라엘 병사와 가자의 젊은이들이 부딪히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고 미국에 있어라. 이 할러데이에도 라고 했는데 그 할러데이를 땡스기빙 데이 지내고 뭐 아랍의 할러데이는 다른 할러데이였고요. 하다가 이제 친척집에서 밖에 나와서 5분 정도 친한 친구들과 걷다가 세 사람이 총에 맞았잖아요. 이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청년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서안지구 이제 퀘이커가 운영을 하는 말하자면 이제 비영리 사립학교에 다닌 새 청년이랍니다. 며칠 전에 버먼트주에서 새 청년 가운데서 한 청년의 친구 집에서 땡스기빙 데이 디너도 먹고 그리고 그 친척집이요. 친구가 아니라 그 세 친구 가운데서 한 친구의 친척집에 어린 아이가 쌍둥이가 생일이었기 때문에 동네 이제 그 볼링장에서 동부에는 볼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링장에서 볼링하고 집에 왔다가 약간 산책하러 나갔다가 근처 옆에 있는 아파트먼트에 백인 48살의 남자가 쏜 총에 맞아서 세 친구가 다 총에 맞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의 어머니가 이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아들을 보러 미국으로 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비행기 편이 묘해서 막 요르단으로 돌아서 이렇게 와야지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 히삼
아와르탄이라는 이 청년은 엄마는 영국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할머니도 영국계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 시민권자고 어머니도 영국계이긴 한데 인종적으로 아마 미국 시민권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 그 총을 아주 애매한데 척추뼈에 T2 척추뼈에 총알이 박혀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다시는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답니다. 브라운 유니버시티 3학년이에요. 수학, 고고학을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이 학생인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 이 뭐 라마단 때도 너 오지 말아라. 미국이 더 안전하다. 지금 이쪽 지역은 너무 불안정해. 해서 미국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들이 미국으로 오는데 그 세 아이들은 서한 지구에서 퀘이커가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에서 그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다니고 미국으로 와서는 세 청년이 다 이제 한 청년은 펜실베니아에서 또 한 청년은 뭐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 청년은 그 프로비던스죠. 브라운 대학교 아이비리그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다 우리 집에 와서 놀았고 우리 집에 와서 다 내 아들들이라고 내가 키웠던 부분도 많다고 내 아들들이라고 내 아들들이 그렇게 다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보살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이슨 이튼이라는 48살의 백인 용의자는 어제 이제 무죄를 주장을 했고요. 현장에서 FBI가 딱 들어가니까 본인이 체포될 것 알고 뭐 대기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 건의 2급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은 무죄를 주장했고 보석금 없이 구금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수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총을 맞고 할 때 영어하고 아랍어를 섞어서 얘기를 했고 그 아랍의 그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두 명의 청년이 그래서 이건 이제 혐오 범죄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지금 이제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부모님께 경고를 하셨답니다. 미리 준비하시라고 마음의 준비를. 그러다가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대학교에서 자신들의 동급생이고 선후배잖아요. 시위를 했는데 시위하면서 학교 측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시위합니다. 미국의 기업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학생들을 아주 과격하게 처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부금을 다 걷어내겠어라고 하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요구를 합니다. 학교가 아주 양쪽에 끼어 있어요. 학생들이 브라운 대학교를 향해서 이스라엘 이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받는 기부금을 다 되돌려줘라. 받지 말아라. 아니면 shame on you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보면은 개인적인 세 가족의 가족사일 수도 있고 미국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혐오 범죄일 수도 있지만 학문계에서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얽힌 겁니다. 제가 한 2, 3주일쯤 전에 여러분들께서 전쟁 시작이 되고 나서 처음 하레츠의 신문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의 말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야지 된다. 살살해야지 된다. 너무 나가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돈을 댄 사람도 많고 이스라엘 아니면 주이시거나 그런 여러 가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기라고 하고 아주 무차별적인 공격을 지지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스라엘에 돈을 투자한 것도 없고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막 나가면은 그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능력이 돼서 돈을 투자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부도덕한 나라라고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잘해야지 된다. 전쟁법도 지켜야지 되고 하는 하레츠의 퍼스트 네임은 데이비드로 기억이 되는데요. 유명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브라운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USC에서 일어나는 일. USC에서는 뭐 교수가 주이시 교수가 친이스라엘계 시위를 하는 학생들과 말로 부딪히고 해서 결국은 정직 처분을 받았잖아요. 정말 멀리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미국을 마구마구 흔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그 CIA 국장이 카타르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 국장도 만나고 카타르의 총리도 만납니다.
그게 지금 미국인 인질이 아직도 뭐 7명에서 8명 아니면 9명 정도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 인질 문제를 의논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내일이면은 이 휴전이 연기된 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내일까지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 240명 가운데서 92명이 풀려나고요.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뭐 태국, 미국인, 프랑스 사람도 3명 어제 보니까 풀려났던데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210명의 대부분이 서한 지구나 뭐 예루살렘, 가자 지구에는 몇 명만 살고 있었던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풀어줬는데, 미국 사람들이 7명에서 9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CIA 국장은 카타르에 갔고, 지금은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전략적인 딜레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독일 사람도 2사람, 아르헨티나 사람도 6사람 인질이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전략적인 딜레마인데, 이런 전략적인 딜레마는 꼭 전쟁을 겪는 사람만 겪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날마다 에브리데이 생활에서도 전략적인 딜레마에 딱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어센틱, 진정성, 진짜를 찾아가는, 그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그게 옳은 것이고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전략적인 딜레마는 휴전을 연장을 해야지 될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이유가 있고, 이 연장을 빨리 끝내야지만 되는 또 다른 중대한 이유가 이스라엘에는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마스에게도 있겠죠. 휴전을 이스라엘로서 연장을 해야지 되는 이유는 국제적인 압박이 너무 크니까, 바이든도 국내에서 민주당에서 압박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인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막 폭격하고 해서 숨진 사람이 아무튼 15,000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나중에 집계되고 나면 2만 명 넘을 겁니다. 2만 명 훨씬 넘겠죠. 그렇게 알려졌는데 또 반 이상이 여성이고 또 어린이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사진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쪽에서 전부 하얀 색깔, 그 순백색의 얇은 호총,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이제 싸잖아요. 아이들 시신을 이렇게 싸는데, 그 완전히 그 싸기 전에 어린이가 본인보다 더 어린 아기 동생을 바라보면서 막 우는 뭐 그런 것이라든가, 그러면 인질 240명 갖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런 사진은 240명이 뭡니까? 2,400명의 maybe 나중이 되면은 5배는 훨씬 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10배, 20배 정도는 되니까요. 그렇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다 잃어서 넋놓고 앉아있는 아이, 인질 가운데서도 지금 풀려났는데 부모님이 숨진 걸 모르고 풀려난 이스라엘 그 10대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런 청소년, 그보다 훨씬 어린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기 동생의 그 얼굴을 만지면서 우는 아이. 근데 그 아기 동생은 이미 숨져서 흰 보에 쌓여있는데 얼굴이 부어서 알아볼 수도 없게 돼 있고, 그런 것. 그러니까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손잡으려다가 뒤로 가고, 유엔도 비난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뒤로 멈춤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도 내일까지의 인질과 그 수감자를 풀어주는, 교환하는 거 끝나도 하마스는 150명의 인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하마스가 항복하도록 허용을 해야지 된다. 1982년도에 했었던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멤버들을 모든 인질 그 풀어주기 한 거. 그래서 그걸 가만히 가자에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알제리아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이런 이란이라든가 그런 데 가도록 해야지 된다. 이게요. 이스라엘 타임즈의 전 그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쓴 그 기고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이클 그 오렌이라는 잘 알려진 대사잖아요. 하마스가 항복하도록 허용을 해야지 된다. 로컬에서 어쨌든 하마스를 비난하는 팔레스타인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더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는 한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자를 설령 다 파괴해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세대 하마스를 더 많이 길러내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쟁을 계속 해야지 되는 중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쉽고 단순하게 본때를 보여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의 크리스찬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하마스에 좋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승리할 것이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저렇게 내버려두면 하마스가 지역의 다른 깡패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상당히 약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근거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막 어린아이 앞에서 부모님을 숨지게 하고 그걸 또 막 비디오로 중계를 하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정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저 하마스.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 한 놈까지 색출할 거야. 가만 안 내버려 둔다니까. 이렇게 공언을 하고 나서 슬쩍 물러서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전쟁은 이어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피해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홀로코스트 이후 정말 가장 큰 대학살을 당한 이스라엘이 더 큰 학살로 보복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쪽을 택하든지 이스라엘의 하마스 제거 목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습을 많이 하잖아요. 민간인 피해가 엄청 많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또 이스라엘은 정말 사악해라고 하겠죠. 그러면 공습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지상작전을 많이 펼친다고 하면 이스라엘 병사가 숨집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쪽에서 엄청 이제 그 비난을 받고 숨지거나 포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공습이 아니고 직접 사람이 하게 된다면. 그래서 예루살렘 포스트의 전 편집장인 마코프스키 이분은 현재의 리더십, 하마스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무너뜨렸다고 선언을 하고 휴전을 선언을 하고 국제평화회담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떤 쪽을 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사이에 계속 가자 주민은 한 엿새 동안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는데 그 뒤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미국 친구들과 만나고 미국 옆집 사람들 보고 하면은 참 이상하다. 우리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 로살린 카터 여사의 추도식이 열릴 준비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요. 성가대가 심지어 아버지, 뭐 누구, 남편, 자녀들이 숨져도 그게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두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까지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더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며칠 휴전을 한다고 하니까 지중해에 나가서 어린아이들이 막 그 모래에서 공놀이하고 잠시 막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물이 없고 하니까 소금물을 길어서 아주 힘든 표정을 하던 그런 젊은 아낙네들도 잠시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바다와 저쪽 언덕을 두고 이렇게 싸워야지 된다는 게 참 묘하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오늘도 굉장히 치열함이 오기 전에 고요한 정적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이버 먼데이도 기록 세웠네요. 해서 20달러래요. 120달러. 딱 제 수준으로 말씀드리네요. 120억 달러에서 124억 달러 정도를 어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탄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 좀 힘들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하다가도 이렇게 씁니다. 지난해보다 사이버 먼데이 소비가 9.6%가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닷새죠. 그동안의 온라인 지출은 1년 전에 비해서 7.8%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380억 달러. 그 가운데 어제 하루 동안에 한 3분의 1 이상 쓴 거네요. 2023년도 그 쇼핑 시즌은 사실은 조금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이렇게 기록적으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샀다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품질이 좋은 것은요.
할인을 많이 하면 굉장히 많이 샀답니다. 벌써 분석 끝난 거예요. 전문가들은 옷, 가전제품 많이 한 순서네요. 뭐 장난감, 가구, 전자제품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데요. 이 전자 온라인에서의 판매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물론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100% 돈 쓰는 거 100%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쓰는 게 그렇게 많다고는 하는데 아직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 전국 그 소매연합회에서는 오늘 오후쯤이 되면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이 그 쇼핑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경제는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이제 그 내려갈 것이다 해서 뭐 한 2.75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 내년 중반기 이전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반 이상이 내년 2, 4분기 끝 한 6월 달경부터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해서 내년 말이 되면은 한 4.75 정도가 되지 않을까? 4.5나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기는 약간 슬로우 다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경기 침체가 온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이자율 인상은 끝났다. 물론 오늘 아침에도 또 뭐 이자율을 또 인상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극소수이고 이자율 인상은 끝났다. 내년 중반부터는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리고 증권시장은 뭐 자세히 예측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최악의 경제 상황은 아니다. 끝났다라는 얘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같은 예상이 다 맞지 않는다.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50%대 50%. 외부적인 요인을 모르잖아요. 몰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아니면 다른 나라의 여러 그 경제 전문가들도 외부적인 것, 돌발 변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그림이 보여진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여러분들 요즘 그 TEMU라는 TEM으로 쓰고 태무가 아닌 팀으로 읽는다 하는 이 TEMU라는 온갖 뭐 옷부터 신발부터 가전제품부터 부엌용품부터 다 파는 너무 싸게 파는 이 회사의 주식 그 아이디는 그 TEMU가 아닙니다. 뭐 PDD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막 뭐 나스닥 어렵고 주식시장 어려웠었을 때도 꾸준히 증가를 했거든요. 한 달 사이에 20%가 증가한 것 같아요. 아마존이 한 16%, 엔비디아는 뭐 한 10% 정도, 10% 조금 넘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티무와 비슷한 게 쉬인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뉴스를 검색하시다 보면 뭔가 검색하시다 보면 자주 뜨는 그 온라인 옷을 파는 소매업소인데 SHEIN이라고 쓰고 쉐인이나 샤인이 아니라 샤인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쉬인이라고 읽는 이 회사가 비밀리에도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주식 상장을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패션 소매업소인 거죠. 그리고 그 티무도 보스턴에 뭐 매사추세츠 이쪽에 본사가 있지만 다 중국 계열이고요. 해서 이 회사가 뭐 골드만삭스나 JP 몰건이나 아니면 몰건 스탠리를 그 상장 회사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배송도 빨라요. 그리고 너무 쌉니다. 아주 트렌디한 그런 그 옷들이 저는 제가 입을 옷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이즈가 좀 큽니다. 신발도 그렇고 신발이 있던가요? 신발은 아닌데 옷인데 사이즈가 한 6부터 있어요. 5.5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신발인 것 같은, 신발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조금 큰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트렌디하고, 막 겉보기엔 너무 세련됐거든요. 가방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주식 상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기업 공개하는 거, 일반인들에게 투자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굉장히 싸고 자라보다 더 쌉니다. H&M보다도 더 싸고 회사가 전체적으로는 한 660억 달러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상장이 되면 중국 회사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게 되는 거고요. 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픈 AI
챗 GPT를 만든 회사, 그 회사 가치가 800억 달러라고 하잖아요. 이 회사가 660억 달러라고 하는데 문제는 많죠. 디자인을 복제했다. 그리고 또 무슨 위그루족을 써서 저렇게 싸게 만드는 거지. 소수 인종들을 학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옷이 싸게 나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헤쳐나가야지 되지만 어쨌든 주식 상장 이제 준비를 지금 한 것이고 포레버 21과 협업을 많이 했답니다. 과거에. 그래서 포레버 21이 온라인에서 팔던 그런 많은 옷들이 쉬인 것이었다라는 거. 또 있네요. 디자인 복제, 또 위그루족 사람들 쓴 것, 기후변화에 이거 적절하게 이제 옷을 만들었는가 하는 거. 그런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글로벌 패션 시장의 어떤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관심이 될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일 모레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플로리다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플로리다 주지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팍스 텔레비전의 가장 인기 있는 진행자 션 해니티의 사회로 90분 동안 목요일에 저녁 6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그때 이제 서로 토론을 합니다. 이건 전혀 대통령 후보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론 디센티스는 예비선거 후보지만 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고 얻으려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토론을 기획했었을 때는 론 디센티스가 지금처럼 많이 지지율이 내려가지는 않았을 때죠. 그리고 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경우는 지금도 만일에 무슨 일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생을 하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확 떠오를 수 있는 원 오브 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서로를 너무 싫어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싫어하니까 디산티스가 캘리포니아주에 오면은 이 게빈 뉴섬 주지사를 막 비난하고 게빈 뉴섬 주지사도 플로리다에 가거나 다른 주에 가거나 굉장히 서로들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그 주에서는 그 사람에게 득이 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플로리다주가 뭐 6주일 이후에 낙태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디산티스 주지사가 앞장서서 했고 싫어하죠. 캘리포니아적 아니고 그 학교 커리큘럼에서 무슨 뭐 워크 그 깨어남 뭐 계몽시키려고 한다 막 이런 거 그 안 돼 하면 이쪽에선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의 뭐 성 정체성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논의하는 거 금지하고 하는 거 캘리포니아주는 하세요. 플로리다는 아니야. 이것들이 이 두 사람을 성격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로 윈윈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토론에서 지금 공화당의 보수가 추구하는 것과 민주당의 진보가 추구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는 뭐 나가서 마이너스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전국적으로 본인을 알리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줄 것이고 론 디센티스 후보는 지금 많이 낮아진 지지율을 내일의 그 토론이 굉장히 재밌고 팍스에서 또 우리 이렇게 했다고 얼마나 뒤에 뉴스로서 선전을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라가 굉장히 양극화됐는데 그 양극화된 나라에서 론 디센티스와 게빈 뉴섬처럼 아주 뭐 동네도 완전히 양극이잖아요. 동남과 이쪽 그 서쪽인데 서북남인데 이렇게 양극화될 수 있는 정치인도 거의 그 드물고 그런 것이고요. 또 게빈 뉴섬 주지사의 경우는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마자 이스라엘을 쫙 방문을 했잖아요. 뉴스가 그쪽으로 가는 걸 아니까. 그 전에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기후변화니 뭐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캘리포니아주가 워낙에 경제력이 국가로 봐도 큰 나라니까는 이거 만나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들. 그래서 캘리포니아 UC 버클리의 정치학과의 에릭 시클러 교수가 약간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는 처음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기대했었던 것보다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게빈 뉴섬이 아주 떠올라야지 떠오르는 사람과 뭔가를 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지만 뭐 지금은 게빈 뉴섬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오히려
게빈 뉴섬이 디산티스가 약해졌기 때문에 디산티스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잘했다고 하면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비디오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할 것이다. 특히 디산티스는 거봐, 이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내가 디산티스가 게빈 뉴섬을 민주당의 대표를 이렇게 눌렀잖아 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노련한 정치인들이니까 완전히 누가 무슨 뭐 뒤로 넘어질 정도로까지는 하겠어요. 서로 알아서 적당히 이기고 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2024년도 대선 캠페인의 오프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될 때 로잘린 카터 여사 추도식이 시작되는데 저는 가장 좋아했었던 찬송가가 무엇일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전부 있죠? 저는 통합 찬송가 339장이든가요. Pass me now, pass me not.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주소서 하는, 저는 그게 좋거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